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습니다. 총선 이후 국민이 요구한 것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방향과 태도도 문제입니다. 내용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은 국회로 떠넘기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회피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요구를 담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청과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조차 피하면서 사실상 거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을 또다시 저버린 처사에 강하게 분노합니다. 과일 하나조차 마음 놓고 사지 못하고 한참을 고민하는 국민의 마음을 아는지, 줄폐업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에 공분하는 국민의 마음을 손틈만큼이라도 공감하고 있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해 숙고하고 성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영수회담에서 국민의 요구를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돌볼 책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최해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돌볼 마음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런저런 토달지 말고 최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십시오. 만일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일일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촉구합니다.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이지 무책임한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배신한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십시오. 권력은 짧고 역사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경고를 가볍게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외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최해병 특검법 관철을 위해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 의석을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70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면서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의 성장을 거듭했고 부강한 나라, 선진국 문턱까지 왔지만 하지만 대한민국의 성장 일변도의 이 모습 속에서 사실 많은 그늘이 생겼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결혼, 연애, 그리고 출생을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출생과 관련된 특별한 정부 기구를 만들겠다, 전담부를 만들겠다, 기획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전향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정치 공세라는 표현 썼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관철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좀 검토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김건희 특검법 정치 공세라고 했는데 사실 국민들의 시각으로 어떨까요? 지금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사실 정치의 주체입니다. 정치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사실 진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번 총선 우리 야당의 큰 승리를 이끌어 주셨는데요. 이채 양명주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그리고 최상병 죽음에 대한 진상을 알고 싶다는 거, 양평고속도로 의혹, 그 다음에 명품백,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살펴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상병과 관련된 부분은 5월 2일 날 의결되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사실상 거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담겨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하실 거 우리가 잘 살필 것이고요. 양명주,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그리고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 진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정치 공세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국민들도 양명주와 관련된 것이 전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우리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평고속도로와 명품백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포함시킬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이번 총선에 반영되어 있는 민심,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 담겨져 있다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대통령께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경낙헌 김혜진입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금투세 폐지하는 걸 야당이 협조한다고 또 요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여론이 좀 분분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이죠. 약 0.5% 정도 되나요? 예. 대부분의 금융투자를 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관련 세금에 대해 가지고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금투세가 일반 금융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세제의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의견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우리가 대응하겠습니다. 금투세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의 시간도 충분히 갖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랑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 여당과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부권 시사를 한 만큼 당내에서는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렸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생각인 건지, 지금보다 좀 더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는 건지. 그렇게 되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총선 결과에 반영된 민심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마 국민들의 요구와 심판의 목소리는 더욱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삼권 분립이 명확한 민주국가에서 지금 행정부는 과도하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9번의 사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민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저항의 목소리 나타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대 어떤 대통령도 가족들의 비리에 대해서 이것을 보호하고 거부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게 추락하고 독재화가 진행된다고 외국의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자기 편, 자기 가족, 자기 측근들의 이익만을 생각하시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우리 김용민 정책수석께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정치 공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충분히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왜 다시 특검을 하느냐, 그러니까 정치 공세다, 이런 논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고발 사주 사건이 있었고 고발 사주 사건으로 지금 손준성 검사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고발 사주의 고발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김건희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에서 만들어진 그런 문건에 고발장에 주가 조작이 없었다라는 말을 써 넣었던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고발사주 고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치 공세가 아니라 여전히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과 답변이 나왔는데 해석 공부가 우려된 상황에 법인권 인하에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세수 부족에 대한 입장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자, 세수 부족과 관련된 부분, 사실 민주주의 후퇴할 뿐만 아니라 민생도 어려워지고 지금 경제도 지금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수가 약 56조 정도 펑크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작년 대비 몇 조의 세수 감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거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세원이 모자란 상태에서 초부자 감세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세수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 경제를 생각하면 소비는 위축되고 투자는 감소하고 수출과 관련된 부분도 불확실성이 높을 때 이때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재정 지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민생 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100만 원 되겠죠? 이것을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했을 때 민생에 도움이 되고 경제를 살릴 수 있고 골목 상권도 그리고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민생 지원 또 민생 회복을 위한 이 지원금 거절하신다면 다른 민생 회복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있는지 그거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 두 가지였죠.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수용해달라. 우리는 얼마든지 협치할 마음이 되어 있다. 추경 필요하다면 재원 확보를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필요하다면 담판도 하겠다. 총 규모가 13조가 적절하지 않냐? 아니면 모두에게 25만 원 주는 게 적절하지 않냐? 만약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협의할 용의가 있는데요. 그냥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생과 경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될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도 내려놓으셔야죠. 단순하게 재정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번 총선 목전에 거의 관건 선거 비슷한 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민생 간담회, 정책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정말 꼼꼼하게 부적절한 예산 집행들이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도대체 용산 대통령실의 관심은 국민의 삶과 민생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의 수의계획을 꼼꼼하게 챙겨주는 그 대통령실의 관심이 정말 대파 한 단 875원 합리적이라고 국민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국민들의 민생을 제대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협치할 자세가 되어 있고요. 얼마든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민생 회복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라도 예산을 끌어내고 싶은 것이 입법부, 민생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의 각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합적으로 하시죠. 복합적으로. 아주 간단한 질문이라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용이고요. 아까 발언하실 때 거부권 행사하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 발생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예측이 다 될 수도 있겠지만 예측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2년 동안 거부권 9번 했고요. 만약에 이번에 최해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거부한다면 10번째 거부권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에게 부여져 있는 헌법적 가치죠. 삼권 분립을 무시할 정도로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무시할 정도로 마구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뉴스 한번 기대해 봅니다. 민생 입법, 개혁 입법, 특검법 계속적으로 우리가 발의할 텐데요. 몇 번이나 거부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10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20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가능할까요?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요. 그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에서 계속적인 민생 입법, 개혁 입법,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발의할 텐데요.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실에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벌어질 일은 아마 여러분들도 예측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민생 결코 포기할 수 없죠. 네, 우리 민주당 국회 제1당으로서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모든 협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생에 도움이 되고 있는 협의, 그다음에 입법 과정은 충분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연금과 관련해 가지고서 사실 이거 공약으로 내신 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 연금 개혁 법안 관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김성주 의원님 이 연금 개혁과 관련된 정말 헌신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연금과 관련된 부분을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던져놓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선 전에 민생 관련 간담회를 통해서 1,000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민생 회복 지원금 우리가 추산한 금액 13조 이게 벌벌 떨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모두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생을 책임지고 이것을 이행할 책임은 행정부와 대통령실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합니다. 민생과 개혁, 그다음에 공정 이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균형을 잡아야 되는 조화를 잡아야 되는 목표라는 것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